화이신 라디오 이동의 뉴스 연결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국민의힘 대권 주자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추진하려던 문 대통령의 방일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인데요. 주한 일본 공사의 문제 발언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아쉽고요. 예.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건데 예. 상당히 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 무책임하다. 어허. 어쨌든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을 좀 해소하는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훗날 이건 상당히 좀 반견으로 예.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받을 거라고 봅니다. 만일 주한 일본 공사의 발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일본 공사 발언은 그게 어떤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대사관에서 대사가 바로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예. 만약에 일본 정부가 공사 망언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든지 이랬다면 그건 상당히 큰 건데 대사가 자기 개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본 현지 정부에서 수습을 해라고 했을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 외교 관계는 좀 대승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학급 정치인이 어떤 정치이냐면 자기의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 인기를 위해 외교 갈등을 조장하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MB 정부 많은 반성해야 될 점 중에서 독도 방문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정말 잘못한 것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어쨌든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좀 스스로 포기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국가 경영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 감정 부분도 있을 테고 결정적으로 문 대통령이 일본 가서 정상회담 하더라도 우리가 얻어올 게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새로운 출발에 물꼬를 틀 수 있죠. 시작점.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예.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도 없고 그죠? 예. 대화를 했을 때 거의 실익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예. 어쨌든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본하고는 경제적인 관계가 북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예. 그리고 일본 관계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교포들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정상 간의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 어쨌든 새로운 가능성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재인 정부나 스가 정부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일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든 아니면 시작을 하든 그렇게 돼야겠네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회를 좀 찾든지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좀 사고 친 거는 스스로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아니 청와대에서 죽창 들어라 이런 정도로 반일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장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무역 분쟁 소지가 일본 책임이 있지만 그걸 악화시킨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어느 정도 수습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올림픽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잘 해야죠.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이든 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지난번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 정부 때 사이가 또 안 좋았잖아요. 방위비 문제도 심각했고 또 이제 미국 정상회담도 잘 안 되면서 많이 꼬였는데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해서 제가 그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참 훌륭하다. 칭찬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하고도 좀 해결하길 바랬고 또 중국하고도 계속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푸는 게 대북 관계 개선에도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치적인 이런 이득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가 큰 걸 놓쳤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 역사적으로 좀 평가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오래 할 건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래 갔습니다. 자, 의원님 남녀 공동 복무제를 공약하셨는데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성들이 군대 가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예. 주변의 안보 환경은 굉장히 엄혹한데 우리도 비슷하단 말입니다. 예. 북한은 핵포기도 안 하지. 주변국하고도 지금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한 최대 병력이 50만이 필요해요. 예. 군사 전문가들 공통의 이야기인데. 예. 근데 그러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50만 유지하려면 매년 한 22만의 신병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2025년에요. 만 20세가 되는 그 청년들 인구가 한 22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때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우리 때는 현역 판정률이 5, 60%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자꾸 군대에 들어가고 예. 그럼 군대 내에 계속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오히려 그 인구 문제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남자 복무 기간을 늘리든지 예. 아니면 여성들도 같이 군대 복무 부담을 지든지 둘 중 하나인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사실 군대라는 예. 환경 자체가. 그거는 최소화되는 게 좋다.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이나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다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복무 기간은 그러면 그 남성 군인이랑 함께 같이 똑같이 그렇게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그렇죠. 더 제가 그래서 이게 남녀는 제가 징모병 혼합제인데 예. 남녀 징병제는 1년, 모병제는 3년 이 정도로 징병제 한 10만, 모병제 20만 예. 이 정도 지금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 여성들이 많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예. 오히려 지금 여군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도 여군들이 있습니다. 그 여군들이 또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가 과학화되기 때문에 예. 그 체력보다는 그 지력이 더 요구되는 지식 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현대전에서는 오히려 또 적응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 중에도 찬성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그 민주당의 권인숙 예. 이번에 어디입니까? 여성정책연구원장 됐고 그분도 여성 징병 찬성을 하거든요. 여성이라고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가부 폐지하고 이번에 여성 복무제, 남녀 공동 복무제 이게 같이 가는 공약입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예. 성격이 다르고 어쨌든 한국이 이제 한국의 마초 문화의 뿌리가 사실은 군대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성이 같이 징병이 되면 군대에서 마초 문화가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성이 대거 들어오면 지금 여성이 소수기 때문에 예. 그런 남성주의 문화가 군대에서 강하게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런 게 시대 교체다. 남성 중심의 대한민국을 남녀 평등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여성 징병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의원님께서 그 2030 남성들에게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다. 그리고 그 성과가 지난 재보궐에서 났다.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그 여성 지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여가부 폐지 여론을 보니까 폐지 찬성 여론이 지금 여성 징병제는 아직 여론조사한 게 없고요. 예. 여가부 폐지는 폐지 찬성이 반대보다 한 10% 높아요. 예. 그리고 여성들도 한 40%가 찬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 대다수가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 왜냐하면은 그 여가부가 기득권 여성만 대변했지 일반 여성 대변한 게 없거든요. 윤미향, 윤지호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 공격할 수 있다고 또 뭐 키워주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박원순, 오고돈 시장 여성 피해자들은 외면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여성들이 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온 지지율 꼭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젠더 갈등을 엄청나게 유발한 기관이 여가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2030의 가장 핵심 이슈가 젠더 갈등이거든요. 예. 아니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서 살아야지 서로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여가부가 없는 싸움도 만들었던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예.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 없애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하원님 뭐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만 지지율이 조금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 조금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남아 있고요. 예. 뭐 그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요. 예. 어쨌든 뭐 제 비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그 야권에서 어쨌든 야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몰아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제3지대로 간다든가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지율은 또 국민의힘의 지금 예비 주자들이 나눠가질 텐데 밖에 있는 후보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윤 총장이 막판 단일화를 하든지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 오세훈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좀 빨리 들어오길 바라고요. 예. 또 최근에 또 지지율 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예. 이런 입당 문제 그 신속 결단 못하는 우유부단한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검증 과정은 어떻습니까? 잘 통과할 것 같습니까? 윤 전 총장 오늘 또 뭐 어쨌든 윤 총장 기존에 보면 맷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중도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예. 어쨌든 이 정치적 검증 과정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그리고 잘 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지지율 그 내려오는 게 좀 크잖아요. 큰 그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게 뭐 윤 총장 하기 나름이죠. 예. 지금 민주당은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는 10월 달로 경선을 연기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의원님 아까 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8월 경선 버스 출발하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최근에 보면 뭐 일주일의 변화가 예. 아주 그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대한민국 아주 다이나믹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갈 길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후보가 15명이나 나온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일까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활력이 있다는 거죠. 야권의 성장 가능성이 크고 특히 보궐선거 이기고 또 이준석 당대표 되면서 확장성이 굉장히 커졌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을 이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어요. 예.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예. 근데 민주당 지지율 이긴 게 물론 또 최근에 좀 낮게 나오긴 하지만 패배주의가 사라진 거죠. 예. 야권 패배주의가 사라진 거는 큰 성과고 뭐 그런 차원에서 후보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본격 경선 때 돌입하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